세이프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회의, 안전보건협의체회의 등 회의 진행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의 관련해서 법적으로 적용 대상이나 회의 시에 다뤄야 할 사항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및 관련 고시 사항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진행할 사항은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의라는 것이 쉽다면 쉬울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중요한 상황이 되면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현장의 작은 작업 현장의 경우에는 회의 진행 시에 현장 소장이나 또 몇 명의 관리자와 근로자 위원을 놓고 간단하게 이렇게 주기마다 모여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크게 준비하거나 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본사 사업장이나 또 본사 사무실 또는 좀 규모가 큰 이런 사업장의 경우는 현장 소장님 외에 현장의 PM 그리고 기타 본사 임원분이나 협력사의 높으신 대표이사나 또 기타 임원분들을 모시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대충 준비해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회의를 준비해야 하는 신입 안전관리자분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게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회의라는 게 아시겠지만 대충 준비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회의할 때 내용도 없을 뿐더러 또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준비가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은 높으신 분들이 아마 엄청 화를 내거나 또 나중에 뒤에서 욕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 회의를 진행할 때 현장의 PM분께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 시에 내용을 넣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에게 컨펌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준비할 때 제가 되게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런 회의를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회의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이나 대상, 구성원 그런 것들은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에 그 관련 규정이나 또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라면은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자는 항상 스스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먼저 다른 거는 우선 제가 스킵 이렇게 하시고 그 보시면은 그 회의 시에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하도급사가 없고 직영으로 지금 작업을 하는 현장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도급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진행한 걸로 가름이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있던 현장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체 진행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하도급사가 되게 많다 보니까 모든 하도급사의 그 관리자분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20억 공사 이상의 현장을 하시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협력사가 있는 현장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참석하는 협력사를 기준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현장처럼 20억 공사 이상의 협력사만 노사협의체에 참석한 하도급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현장 규정을 처음에 만드실 때 20억 이상의 공사만 진행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협의체의 회의의 경우에는 하도급사가 있는데 그 상주하는 협력사가 아니라 단발성으로 잠깐 일하고 빠지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사 금액도 적을 뿐더러 작업 있을 때만 잠깐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빠지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매월 그 협의체 회의 진행 시에 그 달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협력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안전보건 협의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시기나 회의 내용은 찾아보시면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안전관리자는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제일 처음으로는 운영 규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원을 하고 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지 회의에 따른 각사의 운영 방침이나 또 절차 등을 정리하여서 관련 양식 등을 올리면서 하나의 규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규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샘플 양식도 많고 공단이나 또 뭐 노동부 자료도 찾아보면 많기 때문에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현장과 또 회사에 맞게끔 이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규정을 만드셨으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대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위원과 그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형평성을 위해 동수를 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는 최소 3명에서 많게는 9명 이내로 이렇게 그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작다 보니까는 최소 3명이다 보니까는 이제 3명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뭐 많은 현장 같은 경우는 9명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자분들에게 추천이나 혹은 근로자 대표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거처럼 투표나 뭐 거수 등을 통하여 선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대표, 근로자 위원이 다 구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냥 회의 실시 시기마다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또 관련 내용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대표를 희망하는 자나 또 아니면 추천을 대상으로 투표 또는 거수 등의 방식으로 선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관리자가 임의로 어느 근로자를 특정 지정하여서 근로자 대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근로자분들의 추천으로 인해 선출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선출 결과는 뭐 저런 형식으로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이나 뭐 찬성, 반대한 근로자들의 서명지 등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선정이 되었으면 이제 근로자 대표 선임계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진행 시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정하는 1인을 이렇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대체 인력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의 준비를 해야겠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음의 사항에서 다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되는 심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회의 시에 다뤄야 할 내용은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의 의결사항은 어떤 식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제 회의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의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보시면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뭐 유해위험한 기기기구와 그 밖에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의 위험성 평가나 또 그리고 현장 위험성 평가 중에 저희가 이제 수시로 하는 수시 위험성 평가 내용이나 또는 현장에서 하는 아차 사고 및 현장 불합리 사례를 발굴한 거 또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그런 산재 사고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처리한 건들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한 사항을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공지사항이나 이런 안전보건 공지사항 경우에는 뭐 공단이나 노동부, 발주처의 뭐 이슈사항 등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뭐 위험성 평가의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사항이다 그러면은 지금 요즘 새로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또는 발주처에서 어떤 이슈사항에 대해서 나왔으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현황에 대해서 이런 교육 실적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통계화하신 다음에 이거를 자료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지금 하는 거는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회의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은 뭔가 있어 보여야 됩니다. 허술하게 준비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보이고 뭔가 이게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좀 통계화해서 눈에 딱 보이게끔 수치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 측정 결과가 있으면은 그런 측정 대상이나 그리고 어떠한 것 등에 대해서 물질을 측정을 해야 했고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관리 방안 등을 정리해 주셔서 자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일반검진이나 특수검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명을 지금 실시를 하였고, 또 그리고 그 건강검진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유소견자가 몇 명이 있다, 뭐 C2가 몇 명이 있고 D2가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인원이나 또 내역 등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통계를 내주신 다음에 이런 것들로 회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샘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 불합리 분석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어떤 불합리들이 있고, 이런 불합리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할 거고 위험성을 어떻게 제거를 할 거라, 이런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회의 시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실 때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좀 그래프나 이런 통계들을 좀 내신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거를 훨씬 더 이렇게 잘 보이거나 좀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합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아차 사고나 현장에 불합리를 적발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를 적발했고 안전활동을 하였다, 이런 거를 회의 시에 이렇게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현장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 다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들 전국의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나와 우리의 현장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유사한 작업 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위험성판에 반영하고 이런 사고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은 뭐 신규 채용자, 뭐 인증제, 기타 등등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몇 명을 진행을 하였고 이런 것들을 좀 통계화, 수치화 하셔가지고 좀 자료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걸 넣으면 훨씬 더 좋겠죠. 보건관리도 이렇게 뭐 몇 명을 했고 배치를 몇 명을 했고 일반건지에 대한 유소유견자가 뭐 몇 명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회의 시에 근로자들에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다음 쪽으로 준비를 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할까요? 자, 협력사 공문을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언제 회의를 진행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라, 이렇게 각 협력사에게 공문을 송달하거나 또 회의 개최 알림을 이렇게 공고하시는 게시물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 당일날에는 회의장을 아무나 이렇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장 자리를 배치를 하셔야 되고, 각각의 근로자 위원 자리와 뭐 사용자 위원 자리를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명판 같은 걸 간단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제작을 하신 다음에 부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음료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냥 회의를 진행하세요 이러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자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사장님들 계시고 본사 임원분들 계시고 대표님 계시면은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자료에 대해서 어떤 것들로 이렇게 얘기를 할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드셔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 이제 다 준비를 하셨으면은 이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또 이렇게 명판 같은 거 만들고 음료수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첫 번째, 회의 내용을 정리할 서계를 꼭 지정을 하십시오. 왜냐면은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고 또 어떠한 안건들이 나오고 어떠한 얘기를 했는 거를 정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를 한 명 지정하셔가지고 회의에 대한 안건이 뭐가 났는지, 회의 시에 어떤 것들이 말이 나는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꼭 하십시오. 근데 그 회의를 진행할 때 이런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서기가 좀 뭔가 믿음이 안 간다. 그럴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필요시에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녹음을 진행을 했거든요. 녹음을 해야 어떤 얘기가 나왔고 무슨 것을 안고 어떤 거를 하기로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기록하시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회의록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크게 이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어떤 이런 각종 회의를 할 때 어려운 건 없지만 이 회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지 뭔가 회의를 좀 알차고 좀 그래도 회의답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그 안전관리자 하면서 이 회의를 준비할 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신입 안전관리자 분들이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은 어떠한 고민이 있을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중처법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한 그 활용의 방안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보면은 위험성 평가 진행 시에 뭐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런 노사협의체를 통해서 회의 시에 나온 안건에 대해서 일부를 뭐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은 좀 더 좋은 영상과 좀 더 좋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이프레이였습니다.